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고, 국제고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들의 한국 명문대 입시 정보, 영어권 유학 정보 전문 채널 프레드쌤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대학교 2022학년도 해외고 수시전형이라고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해외고생들 그리고 국제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제가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고 수시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관련된 전형 그리고 일정 그리고 요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핵심 부분만 추려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대학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서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학생부를 대체하는 서류들을 작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한국 학생들의 학생부에 준한 형태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제공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앙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학교다. 그리고 과거 입시 결과를 볼 때도 다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비해서 연세대학만 제외한다면 다른 대학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또 성공적으로 입시 결과를 내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표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외국고 출신들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느냐? 다빈치 인재 전형, 탐구형 인재 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그리고 고른 기회에서 기초생활 소득자 등,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특수 조건에 있는 학생들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논술 그리고 특기형, 실기형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특수 어떤 환경에 놓인 학생들 말고 그리고 실기 빼고 학생부 종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다른 특수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요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 잘 들으시면 어떤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라도 준비하는데 하자가 없을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전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해외고 학생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에 다빈치 인재 전형, 탐구형 인재 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히도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해외고 학생들이 도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표에 보듯이 대부분의 학과들이 우리 학생부 종합에 다빈치와 탐구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과들이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도 크게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여기 따로 나온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대부분의 전공, 대부분의 학교, 안성 캠퍼스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은 다른 전형과 거의 동일하게 9월 10일부터 14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다. 다빈치 전형은 면접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고 면접 일정은 12월 4일과 5일이다. 전공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단계에서 서류 100% 모집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더해서 1단계 70, 1단계 서류 성적 70, 그리고 면접 3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래서
서류 평가 형태이긴 하지만 면접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서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찍어드리자면, 우선은 우리 해외 학생들 성적 증명이랑 졸업 증명 당연히 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성적이 또 당연히 우수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공통 양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해외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한국 고등학교 출신들이 내는 학생부를 대체해서 경쟁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 서류 요약서와 대체 서류. 요약서는 대체 서류에 대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는 기술형이고, 서류는 각각의 서류들을 그러니까 앞에 기록부에 대체 서류 요약서에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는 서류 첨부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중앙대도 당연히 요약서는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 서류는 온라인으로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제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점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중앙대가 훨씬 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이다 한 이유는, 일단 학생부 대체 서류 요약서에 자유 형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어요. 이따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 자소서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 자소서에 들어간 내용을 굳이 반복해서 쓸 필요 없겠지만 요약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담기는 내용들, 첨부 서류, 그러니까 대체 서류 자체의 내용들을 그 서류 자체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박사장관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잘 파악하고 우수성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자유형식으로 서술형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다른 학교들이 대체 서류나 활동 서류를 10페이지로 그냥 복사하는 거, 축소나 확대 이런 어떤 편집이 없이 딱 10장만 10페이지로 내는 학교들이 많은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축소 복사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미래 학생들이 내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충분히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게 많은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 10페이지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처럼 10개의 서류를 10페이지 딱 내는 게 아니라 10페이지 안에 축소복사, 확대복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편집해서 낼 수 있다는 게 특이점이다.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훨씬 우리 해외 학생들을 공정하게 그리고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입력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체 서류 요약서는 온라인 입력해서 클릭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 대체 서류 그 자체는, 증빙 서류 자체는 PDF 파일로 스캔해서 한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500메가 이내로 축소해서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탐구형 인재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빈치 인재 전형이랑 거의 유사하지만 면접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였고요.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도 상당히 많은 과들, 거의 대부분의 과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에서 큰 제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당연히 소프트웨어학과 해당되니까 그쪽 학과로 이제 지원하시면 되겠죠. 자,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빈치 전형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다만 면접이 왔기 때문에 면접 일정이 없죠. 그래서 서류로만 100% 평가해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그리고 서류 내역도 보시면 아까 다빈치 전형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적 증명, 졸업 증명 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내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 대체 서류 요약서 내고, 그다음에 대체 서류 내고,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약서에는 충분한 서술형으로 어필할 수 있는 서류에 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기술형으로 써서 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류에는 뭐 축소 복사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PDF 파일로 편집을 해서 10개 페이지로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게 정리해서 내면 되고, 한 개 파일로 PDF로 500메가 이내로 해서 업로드 시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여기 양식을 한번 보시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양식을 보시면 가장 주의점은 뭡니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교외 서류에 해당되는 거나 이제 사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공인의학 성적 절대 넣으면 안 되고요. 교외 수상이나 뭐 자격증 뭐 취득 뭐 이런 것들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냈다가 불합격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를 노출을 해서 합격에 유리한 고지를 증명하겠다 하는 뭐 의도가 있다, 그런 부분이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블라인드 평가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본인의 어떤 신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노출할 수 있는 기술을 절대 피해야 된다. 자소서에도 그렇지만 여기 대체서류 요약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합격을 바로 이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약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서술형으로 600자 이내 이렇게 기술해서 쓸 수 있고요. 서류 10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서류 10장이지만 더 많이 넣을 수 있다고 했죠. 포트폴리오 형태로 그 내용들을 쭉 잘 설명을 해서, 물론 뭐 항목별로 첫 번째 서류, 두 번째 서류 이렇게 쭉 설명을 해도 되겠고, 아니면 충분히 그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이렇게 뭐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구성해서 자소서 형태로 정리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을 가장 잘 어필하고 중앙대학교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에 본인이 가장 적합한 인재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앙대학교를 내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요소를 어떤 부분에 나의 자신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 자, 이 부분 여기 요강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중앙대의 평가 요소는 여기 보듯이 다빈치 인재 전형,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탑구형 인재 전형 이렇게 나눠서 와 있는데, 다빈치 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고른 인재의 경우에는 통합 역량 20%, 학업 2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 탐구 역량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역량들을 골고루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개별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그 활동 서류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그 활동 서류 요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자소서에 들어가는 내용에 이 내용들을 잘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은 여러분 증빙 서류, 활동 증빙 서류, 학생부 대체 서류 요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에 들어가는 그 첨부되는 서류들, 증빙 서류들이 이 어떤 중앙대에서 반영하는 이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서류들을 골고루 10장 내지는 또 10페이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합격의 관건이다. 우리 해외 학생들은 학생부가 딱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구성해서 잘 정리하느냐 부분이 합격을 가름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여기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합격의 당락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다른데 전공 적합성이 30%, 학업 역량 20%, 발전 가능성 10%, 인성 10%, 탐구 역량 30%. 옆에 있는 우리 다빈치 전형과 조금 다른 게 전공 적합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다른 역량들은
다 같지만 다빈치 인재 전형이 어떻게 보면 융합 복합형 인재로서의 역량을 본다면 탐구형 인재는 뭡니까? 본인의 그 지원하는 전공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느냐 본인이.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충분히 많이 갖추고 있는 인재인 경우에는 뭐 면접에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어떤 본인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런 서류들이 많고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소재들이 자소서에도 많이 담을 수 있고 본인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생각하면 탐구형 인재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나은 그 선택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렇고요. 그다음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빈치 전형에서만 면접을 진행하는데 앞에서 보여줬던 요소와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면접에서 주로 보는 내용은 학업 준비도, 그리고 가지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리고 인상 및 의사소통 능력. 물론 뭐 면접에서 가장 잘 보여지는 거는 의사소통 능력하고 인상, 이 부분이겠죠, 그죠? 이 부분이 면접에 가장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으로 면접을 해서 서류 70%, 지금 말씀드린 이 요소를 반영하는 면접 30%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앙대는 뭐 그래도 내용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 중앙대는 많은 해외고생들을 하고 많은 어떤 자료를 낼 수 있게 허용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 학생들의 학생부와 견주어서 충분히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학교이고, 그리고 해외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뽑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대 설명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